근데 미국에서 뭘 원해? 미국 사람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해 사가라 이거야. 근데 오픈 안 하면 못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당장 이거 하나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거를 못 해주는데 관세를 호락호락하게 내두질 않겠구나. 그렇지. 안녕하세요. 권한 영향력의 이동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즌 2부터는 이쁜 공간에서 우리 이제 PD님하고 좀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건데 권한 영향력 시즌 2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미국과의 어떤 상호 관세 문제라든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이 관세를 엄청나게 올렸죠. 미국과의 상호 관세 난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연일 인터넷 기사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하는지 간단히 한번 돈을 더 많이 끌어들이겠다는 거잖아. 관세를 올리겠다는 거는. 왜 2025년에 와서 이게 미국이 더 이렇게 열을 내는가.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들의 국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근데 말했다시피 그동안 미국이 한 번도 우리 전 세계에서 약했던 적이 없는데 왜 이러는 건가. 난 그게 좀 궁금하거든. 일단은 내가 아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나 기준에 한해서는 크게 보면은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그 사람의 절대적인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생각 중에 하나는 미국의 패권을 다시 찾아가자라는 기조가 깔려 있어. 그 심리에. 원래부터 미국은 국력도 1등이었고 뭐 세계 군사력도 1등이었고 우주랜다 지구에 경제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라고 다들 암묵적으로는 알고 있고 또는 표면적으로는 알고 있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미국이 왜 저렇게 더 갑질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가 미쳤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은 결국은 본인들이 경찰 국가의 역할로서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에게 본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긍정적 표현으로 하자면 봉사 또는 헌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 예를 들어 지구의 어떤 뭐 환경, 온난화, 그리고 뭐 군사력, 그 다음에 뭐 각종 포럼, 뭐 유엔 안보리 뭐 이런 제재 같은 거나 북대서양 조약기구나 각종 모든 이런 이제 이 인류의 어떤 미래와 생존에 관련된 일들을 미국에서는 책임감 있게 많이 해왔단 말이지. 물론 이제 미국에 대한 뭐 안 좋은 얘기도 있겠지. 뭐 얼마 전에 이란하고 어디지? 이스라엘하고 좀 붙었고 전쟁 스토리로 가면 또 각국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여기서 못 다루겠지만 어찌됐든 미국은 너무나 많이 본인들이 헌신했고 좀 이렇게 돈이 새어 나갔던 부분들을 다시 되찾아서 되찾고자. 미국의 어떤 국력이나 미국 중심으로 다시 한번 질서를 재편해보자 라고 그렇게 기조를 갖고 있는 게 기본적인 나는 기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되자마자 하는 게 그 멕시코 국경에 있던 불법 이민자들 다 내쫓았죠. 그치, 내쫓았고 그러니까 그 불법 체류자들이 법적인 지위가 아닌 상황에서 스테이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고 실제로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특히 미국은 마약 같은 이슈가 되게 심하지.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된 게 관세지. 관세 잘 보면은 뭐 EU 지금 어저께인가 EU 가서 지금 단판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필리핀, 그 다음에 베트남,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옆에 누가 있어? 일본의 이시바 총리랑 최근까지 해서 결국 협의 봤지. 잘 협의를 했고 15%? 25에서 15%로 낮춘 걸로 알고 있고 일본에서 아마 5천억 달러를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는 사실은 거래 장인이야. 그 사람은 정치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업가였죠. 그렇지, 사업가였고 비즈니스맨이었고 트럼프 잘 보면은 화끈하다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화적인 나라랑은 계속해서 또 도움을, 베네핏을 서로 주고 있는 게 기조에 깔려 있거든. 미국에서 해왔던 관행이랑 좀 다른 모습인 거잖아. 그거는 누구나 다 우리가 느낄 수 있어. 그 말은 뭐야? 본질은 뭔가가 지금 미국의 스탠스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다는 거지. 바뀌었다는 거는 그만큼 기존의 경찰 국가로서의 지위를 다시 재고하고 개편하고, 근데 그 이면의 이유들을 보면 결국 돈이다. 결국은 봉사와 헌신의 그 이면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결국 그네들의 미국의 국방비나 어떤 경비나 결국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를
다시 되찾자는 거지. 그래서 이제 트럼프 모자에 뭐가 있지? Make America Great Again. 뭐 이렇게 돼 있지. 다시 아메리칸을 위대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국 중심주의야. 조금 아까 말했는데 미국이 그동안의 기조는 동맹국들이랑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그리고 지금 관세 때도 뭐 일부 협상해 주는 나라도 있고 뭐 중국처럼 적대국은 뭐 125%인가? 뭐 말도 안 되게 때려 버리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엄청난 동맹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뉴스를 보면은 이제 순조롭지 않다는 거가 이제 느껴진단 말이지. 그 이유가 뭐라고 보는지. 근데 우리가 잘 보면 너가 얘기한 거에 사실 답이 다 있어. 아니 우리가 한미 동맹이면은 전 세계에서 굉장히 굿 얼라이언스 중에 그렇지. 상위권 안에 드는 나라란 말이야. 우리 역사 있잖아. 사실 제일 중요한데 지금 제일 팽당하고 있거든.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 2+2 상호관세 협의라는 이 정치적 이슈가 있었는데 각국의 통상을 주재할 수 있는 최고 높은 2명의 장관, 여기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그래서 2+2 총 4명이 이제 협의를 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협의하러 출국하러 이제 나가던 찰나에 인천공항에서 1시간 전에 미국으로부터 이제 통보를 받지. 너네 오지 마. 기다려라. 라고 일방적 통보를 받게 돼. 이거는 거의 뭐 무시를 당해도 개 무시, 완전히 그냥 그때 말로 패싱을 당한 거지. 왜 그런 거야? 왜 그렇게 개무시 당하는 거야? 첫 번째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남녀 사이로 얘기를 할게. 갑자기 뭐 평소처럼 데이트를 하다가 남자 또는 여자가 표정이 안 좋거나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지. 지금 미국처럼. 그러면은 갑자기 얘가 이러는 걸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이유는 보통은 내가 원하는 거를 안 해줬을 때 상대방이 어떤 거를 원하는데 그 원하는 거를 안 가져왔을 때거든. 자,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뭘 원하냐면은 쌀, 농산물, 농수산물 개방을 원하고 그 다음에 소고기를 30개월 이전에 소는 안전하고 이후에는 불안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워놨는데 미국에서는 30개월 이상 된 것도 너네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 다음에 농수산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쌀이야. 근데 얼마 전에 양국관리법이라는 그 법안을 발의를 해서 양국관리법을 통과를 시켰어. 양국관리법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 내에 이제 그러니까 농업을 주로 하셔서 쌀을 공급을 해주잖아. 근데 공급을 하다가 일정량이 남으면은 원래 시장 자유 체제는 어때? 남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남은만큼은 공급을 줄이는 게 맞겠지. 근데 일정 부분 양을 국가에서 그 쌀을 매입을 해주는 거야. 그럼 그 매입할 때 무슨 돈으로 해? 세금이 들겠지. 아니 세금으로 그 농수산물이 남는 잉여 쌀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걸 사서 국가가 뭘 어떻게 하겠어. 이미 시장에서 남아있는 쌀을 사서 그걸 또 뭐 쟁여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쟁여놓고 보관하고 창고에 또 비용 들어 안 들어? 들잖아. 그러면 잘 봐봐. 양국관리법이라고 해서 되게 막 농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법안을 발의를 했지만 당장은 좋아하겠지. 우리 쌀을 사주니까 당장 고가는 채워주겠지. 근데 결과적으로 쌀이 국고에 계속 들어가면은 공급량이 계속 많아지고 창고비나 보관료는 많아지겠지. 그러면은 쌀값이나 쌀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경제 논리에서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농민들한테도 안 좋고 국가 입장에서도 안 좋아. 그래 국내 시장 내수 시장에서만 연관이 되면 그나마 이해하겠어. 근데 지금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미국 쌀은 한국보다 훨씬 싸. 이 미국의 한 주가 대한민국보다 막 3-4배 큰 주도 많고. 근데 그 큰 주에서 쌀을 경작을 하는데 얼마나 가격에선 경쟁력이 안 되지? 근데 미국에서 뭘 원해? 미국 쌀 가져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해 사가라 이거야. 근데 오픈 안 하면 못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당장 이거 하나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거를 못 해주는데 관세를 호락호락하게 냅두질 않겠구나. 그렇지.
그리고 이거 외에도 지금 뭐 투자를 해라.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5천억 달러를 투자를 이제 하라고 협의를 받았지. 그래서 25%에서 15% 내줬고. 투자하라는 게 뭐, 정확히 뭘 어떻게 투자하라는 소리야? 일본이 어떻게 투자를 했어, 미국에? 내가 알기로 일본에 제철 관련된 업종을 미국에 있는 그 회사가 있어. 그거를 일본 보고 인수하라고 했어. M&A 인수. 그러면은 이제 일본인들이 현지로 간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가면은 뭐가 가? 기술력과 자본과 경험과 모든 인프라가 이제 투자를 가봉이 들어가네. 경쟁력을 올리겠네. 그렇지. 경쟁력 올려주고 대신 미국에서는 세금 깎아주겠지. 법인세 들어와라. 웰컴. 제철은 일본, 조선업은 누구라고? 대한민국한테 지금 관심이 있어. 근데 그게 그래서 미국은 그럼 우리나라한테는 조선업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미 입지를 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7월 30일, 31일 날에 극적 협의가 되면 조선업을 이제 우리가 기준을 갖고 뭐 협의를 하면 좋겠지. 그거 말고 되게 많아. 온라인 플랫폼 법이라고 지금 그것도 어제 온풀법? 본 거 같아. 그것도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온풀법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배달 쿠팡이츠, 요기요, 배달의 민족에 관련된 수수료 관련된 그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 기업을 제재하는 법령이 따로 있어. 먹고 마시는 거 말고 구글이나 예를 들어 뭐 아마존 이런 것들 이제 거기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제 미국 소재에 있는 기업에만 부정적인 영향이 될 것들이 포함됐다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 하원 의원에서는 그거를 판단을 해서 이거 뭔가 취지를 알려달라라고 해서 다음 달 7일까지 회신해달라고 얘기가 된 거야. 우리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거는 8월 1일 관세란 말이야. 그럼 관세에 집중을 하면 돼.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어저께지? 그러니까 미군 이제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는 지금 뭔가 이제 미국하고 한국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는 않다라는 거를 난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내면 또 이제 권한 영향력이 아니잖아.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이제 보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이 그래서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미국과의 어떤 상호 관세 뉴스를 매스컴에서 접할 때 어떤 이야기구나, 어떤 생각으로 이걸 해석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좀 얻어가야 되잖아. 항상 그렇듯이. 그런 이야기로 이제 결론 지어주면 될 것 같아. 이게 이제 다른 문제라기보다 결국 돈하고 얽혀 있고 국가 간의 이 돈의 이동, 세금의 이동하고 관련이 있잖아. 어찌 됐든 대한민국에 피해가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거든. 이렇게 관세 우리가 두드려 받고 8월 1일부터 당장 대기업에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세금이 만약에 뜯긴다고 하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 기업 당연하지. 소비자 가격 오르고 물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고 기업들이 그 세금 때문에 손실난 부분은 어떻게 될까? 고용에서도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을 거야. 직접적으로 우리가 당장 관세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 뭐 월급이 깎이거나 내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은 나한테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피해가 없으니까 아직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지. 와닿지가 않는 게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이 기준은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스터디도 해보고 객관화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뭘 얻을 수 있을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고 미국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역대급으로 무지막지한 퍼포먼스를 우리한테 왜 할까? 왜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앞으로 경제적인 거와 정치적인 사안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중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 본인의 기준을 갖고 이 현상을 좀 정확하게 그렇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오케이.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했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